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 그룹 총수와 만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 오늘은 민주당과 조국은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숨은 뜻은 앞으로 대선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제 달리 표현하면 또 조국의 시간이 이제는 아니다. 예. 민생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어제 또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국의 강을 건너고 싶다. 예. 혹은 조국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사과를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이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숙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그런 강하게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받으셨군요. 왜냐하면 예.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네.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예. 강한 혁신의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당 대표가 되면서 당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당의 단합을 해칠 줄 모른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혁신과 당의 단합을 해치는 중간지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나오고 또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뭐 8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탈탈 털라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검찰이 네. 왜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 추천한 분,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맞다면 그를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네, 같은 당 의원인데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니까요. 초점을 윤 전 총장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받아야 한다. 가족들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송영길 대표도 조국 수사처럼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에 곧 입문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검증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아주 송곳 같은 그 검증들이 이어질 텐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 차례 검증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로서의 검증 과정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엄정하고 아주 혹독할 겁니다. 예. 특히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 또 부인 문제 이런 것에 이제 집중될 거고요. 여기다 그러니까 검증이 진행되다 보면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예. 여권의 그런 검증에 앞서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검증도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뭐냐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장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검증이 그런 요구들이 아주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그 두 가지 검증을 넘어서야지 제대로 된 대선 주자로서 설 수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등판을 하면 어떻게 검증이 시작될지 좀 시끌시끌해질 것 같은데 일단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박용진 의원은 들으셨다시피 조국 전 장관을 좀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진 의원도 물론 이제 이번 대선에 출마를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박영진 의원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을 추천한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냐. 예.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라디오 인터뷰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을 추천한 것은 내가 아니다. 왜 부정확한 말을 하느냐? 회고록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예.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또 다시 박용진 의원이 오늘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말해달라는 거다. 이런 예. 식으로 서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친문 의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노선 예. 또 이제 젊은 의원인데 여기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다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지도부와 뜻이 같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여기에 숨은 뜻은 뭘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고 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시다시피 친문 진영과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척을 저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 그렇다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라면 예. 오히려 더 척을 아주 크게 지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다고 옹호 발언을 이렇게 입장을 내놓자니 당내 경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2030 세대가 제기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를 받을 수 있기 이재명 때문에 지사가 이 강성 친문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을 겨냥하면은 중도층을 또 젊은층을 껴안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예. 과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낫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치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기영, 고영인 두 의원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예 관련해서 질문이 없었다고. 오늘은 논의 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이 없었다는 예, 거죠? 서로 논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굳이 질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은 당내에서 할 문제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81명이나 되는데 오늘 60여 명이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혹시 질문 답변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주제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아마 좀 묻기가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물어봤으면은 조국 그 전 장관 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초선 의원들이 과연 그걸 물어볼 수 있느냐? 또 그럴 자리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들이 주로 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초선 의원들은 어제 지도부의 그 사과로 반성이 충분히 됐다.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던 내용 앞서서 짚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또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네. 변호사죠. 송경식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나 이렇게 그 측에서 바로 낸 것은 아니고 아. 장모의 변호사 입장문인데 예, 예. 뭐냐면은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정 밖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제도, 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그 정진석 네. 그 의원하고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사기 당한 적 없다. 사기 그 당한 적이 있어도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예.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약점 잡히면은 아예 정치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결국 뭐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이런 전원들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여권에서 앞으로 검증이 이제 가족 문제, 이제 장모와 부인 문제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자기는 초반부터 기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예.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에 대한 본격적인 또 수사 그리고 또 재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 전 총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만나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 뭐 언제 그 중간에 언제 입당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드는데 대선 후보 경선이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11월 초순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민주당보다 두 달 빠른 거, 두 달 늦은 두 달 거죠? 늦은 겁니다. 예. 딱 두 달 늦은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원래 이제 자신이 중심으로 된 정당 이거를 만들고 나중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정당 없이 본인에게 사실 정당을 만든다는 게 쉬운 예.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기술도 필요하고 사람도 조직도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을 예.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혼자 한다라면은 검증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지지율의 기반이라는 것이 물론 보수층 플러스 제3지대를 희망하는 예. 그런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지지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 중도층 또 무당층의 지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그 위험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게 만약에 과도하게 빠져서 중도 지지율이 확 낮아진다라면은 국민의힘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렇게 그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모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으로 비유하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면은 백조가 오리되는 꼴이다. 이렇게 만류한 부분들이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다면은 전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급적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나가서 이끌든가 네. 아니면 자신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합류하든가 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우군으로 끌고 안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 선거 끝난 이후 한 나흘 뒤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예. 알려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그 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군으로 끌고 안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쉽게 만만치 않게 우군으로 되는 것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안고 이제 포용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포용력이다. 네.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해설위원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최근 여론조사가 5월 3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인데 이때쯤이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이유거든요. 그 이후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예. 오차 범위가 1,008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그러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전 지사가 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여론조사 이제 4대 지표 국민 지표조사죠. 4대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를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비교를 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떨어진 예. 층이 어딘가 이념을 예. 이렇게 표명한 걸 보니까 진보, 보수, 중도 그리고 이제 무당층 지지자 없음 혹은 모름 무응답 이 층에서 보니까 모름 무응답으로 대답한 무당층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군요. 22%에서 11%로 예. 거의 절반 빠졌는데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제3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그라들면서 예. 무당층들이 지지를 이렇게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여겨볼 대목이 이재명 지사 경우에 보수층의 지지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보수층에서 14%, 대구 경북에서 13%,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등판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만났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중했던 입장에서 사면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뭐 입장이 상당히 이제 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70% 정도 사면을 찬성하는 예. 그런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이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문제고 예. 그런 말씀을 해오신 그런 뉘앙스대로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연 사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변화됐느냐 여기에서 단초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민들도 공감을 많이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경우 사면에서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사면 관련해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약하겠다 이렇게 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의 뇌물이 들어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뇌물로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공약을 또 파기하는 그런 예. 그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석방하는 것이 어떻느냐. 가석방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예. 결정하는 허가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가석방 조건이 물론 이제 형법상은 3분의 1 임기 이제 형량의 이상 채우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80%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예. 법무부가 마침 다음 달에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한 60% 정도로. 예. 그러면 가석방 요건이 8.15 광복절이면 충분히 충족이 될 그렇군요. 거고 예. 정치적 부담이 없다. 그리고 가석방 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에 나와서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할 거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좀 달리다 보니까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파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좀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 이게 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관계가 걸끄럽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참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인데 실제로 아마 어려움을 틀림없이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최근에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7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한 명도 안 냈었죠. 그렇습니다. 지도당 위주로 하다가 예. 지역위원장을 75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선발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챙기는 것 아니냐,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측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예,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약육강식의 인식 좌절감 느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되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도 이제 반문재인 연대로 내년 대선을 이렇게 또 계속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 이준석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 추탑이 된다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중도층에 대한 몫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예. 또 사실일 거고 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합류를 하느냐, 어느 순간에 또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독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냐, 아주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